여러분, 여기 거의 20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지하철역 딱 하나 짓는 걸 두고 동네 전체가 거대한 갈등에 휩싸인 이야기인데요. 바로 경기도 성남시의 서판교역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.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이번 역은 김간의 김밥역입니다. 이런 안내방송이 나온다면요. 아마 피시 굽고 말겠죠? 그런데요, 이렇게 좀 황당하게 들리는 상상이 아주 첨예하고 심각한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아니 도대체 지하철역 하나가 뭐라고 한 공동체에 20년 가까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겼을까요? 그 갈등의 가장 깊은 곳,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거대한 논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? 모든 게 계획대로였던 맨 처음 2004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무려 2004년까지 올라갑니다. 이때 판교 신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마스터 플랜이 확정됐거든요. 그리고 서판교역 위치는요,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. 바로 지금의 운종동 주민센터 사거리. 처음부터 여기다 하고 못을 박아놓은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지도에 콕 점 하나 찍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. 이 위치를 중심으로 상업구역이 생기고 건물 높이도 정해지고 버스 정류장, 택시 승강장 같은 모든 공공교통시설이 이 역을 중심으로 퍼즐처럼 쫙 맞춰진 거예요. 말 그대로 서판교 교통의 심장으로 설계된 거죠.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됐던 도시의 심장이 어느 순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.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. 2017년 잘 짜인 청사진이 사람들의 격렬한 감정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. 2017년 9월에 주민설명회가 하나 열렸는데요. 와,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 말로는 그야말로 고함이랑 욕설이 오가는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. 이건 당시 설명회에 아이를 데리고 왔던 한 아버지께서 쓰신 글인데요.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서 벌벌 떨었고 그날의 충격으로 어른들을 무서워하게 돼서 결국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해요.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한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죠. 아니 도대체 그 설명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랬을까요? 갈등의 핵심은 이겁니다. 일부 주민들이 원래 계획된 서판개역 위치를 자기들 동네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 동네의 역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.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서 충돌이 터진 거예요. 근데 더 복잡한 건 역을 새로 만들자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럼 어디에 만드냐를 두고 또 갈등이 벌어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. 자, 이렇게 감정이 막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아주 차가운 데이터를 들고 나왔습니다. 2017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아주 명확한 공고문을 딱 내놨습니다. 결론은 한마디였어요. 반영 불가. 더 이상 논의는 없다는 식으로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. 그 이유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. 첫째, 기술적인 문제. 이 노선에 다니는 기차는 우리가 아는 일반 지하철이 아니에요. EMU 250이라는 준고속열차. 그러니까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스프린터 같은 녀석입니다. 역을 하나 더 만들면 역 사이 거리가 너무 짧아져서 이 스프린터가 제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, 바로 경제성이었습니다. 정부가 보통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BC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베네핏, 즉 편익 대 코스트, 비용을 따져보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이거 돈 들인 만큼 이득이 있냐?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그래서 신설역에 대한 BC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?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. 0.47. 이걸 경제적으로 완전 실패라는 뜻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우리가 세금으로 1,000원을 써서 이 역을 지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경제적인 가치는 고작 470원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냥 절반 이상 손해보는 장사죠. 이렇게 데이터라는 게 때로는 감정적인 논쟁에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주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. 이렇게 데이터로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던 이 문제가 7년 뒤에 갑자기 되살아납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보세요. 2017년에 정부가 명확한 데이터까지 들이밀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
무려 7년이나 지난 2024년에 성남시장이 이거 다시 검토해 볼게요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. 정말 극적인 정치적 반전이죠. 이게 그냥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니었어요. 2025년 예산에 관련 기원을 반영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서 2026년에는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겠다.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습니다. 이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지자체의 공식 사업이 되어버린 겁니다. 자, 예상하셨겠지만 이 정치적인 결정이 나오자마자 잠자고 있던 갈등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아주 날카로운 반대 의견들이 전면으로 터져 나왔죠.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도 아주 논리적입니다. 첫째, 지금 역까지의 거리가 다른 동네랑 비교해서 유별나게 먼 것도 아니다. 공평하지 않다. 둘째, 왜 특정 동네 사람들 편하자고 수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모든 성남시민 세금으로 내야 하냐? 셋째, 이런 식이면 모든 아파트 단지 앞에 역 하나씩 다 지어달라고 할 거 아니냐? 마지막으로 노선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.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죠? 한 네티즌은 이 상황을 비꼬아서 이런 뼈있는 농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차라리 그 돈으로 성남FC에 투자해서 손흥민을 영입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. 유머 속에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꼬집는 뼈가 있는 거죠. 결국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차가운 데이터와 뜨거운 정치의 충돌.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도 하죠.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냐 아니면 우리 동네의 편의성이냐 하는 이 근본적인 대립말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우리 동네의 편의를 위한 정당한 요구와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과도한 요구, 그 사이의 경계선은 과연 어딜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겁니다.